폭염 속에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항복 야영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야영장님? 예, 안녕하세요. 이항복입니다. 예, 자 오늘로 4일차로 접어들고 있는데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야영장님, 이 잼버리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시는 겁니까? 예, 저는 세계 잼버리를 준비하는 과정과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 큰 축을 가지고 있는 7개의 본부를 총괄하고 있고요. 네. 또 한 축으로는 야영 생활을 하기 위한 서브캠프 라이프를 하는 서부 본부, 허브 본부의 장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는 큰 축의 두 가지 마차에 양쪽 바퀴를 같이 굴려주는 서번트랍니다. 개영 당시에 Shall we start 잼버리 기억이 나거든요. 잼버리 시작할까요? 이렇게 열기가 대단하던데요. 개영할 때 보니까. 예, 그렇죠. 매 4년마다 열리는 세계 잼버리이기 때문에 네. 전 세계 5,700만 명의 스카우트들 중에서 선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소수의 인원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3,000명이 모였는데 158개국의 이 인원들이 모여서 4년을 준비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대단한 기대를 갖고 이 잼버리에 참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K-팝, K-푸드, K-컬처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는 더 크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폭염 때문에 온열 질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현장 분위기는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8월 1일부터 폭염이 예상되는 8월 1일부터 8월 12일까지를 왜 정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렇죠. 저희 참가자 대부분이 14세에서 17세까지의 청소년들입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의 방학이 같이 마주치는 기간을 정해야 되거든요. 썸머 베이케이션이군요. 예, 서머 베이케이션을 정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겨울을 해야 되는데 겨울 야영은 준비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날짜를 저희가 정하게 됐고 저희 새만금 지역의 특성상 과거 100년 동안의 장마가 있었던 기간을 고려를 해서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정했고 이거는 이번에 같은 경우에도 기간상으로는 적절히 맞아떨어졌죠. 장마가 다 끝나고 지금은 쾌청한 맑은 날씨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더위에 대한 부분에서 온열 질환자가 어제 같은 경우에 207명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증 환자 이상은 없고요. 모두가 경증이고 바로 에어컨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3시간 정도 쉬면은 깨서 본인들이 걸어 나가는 정도. 그리고 아주 실신을 해서 쓰러져서 정신을 잃은 상태는 아니고 잠깐 깜빡해서 그대로 주저앉았다가 시원한 것에서 안정을 취하면은 회복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의료 대기실이라든지 처치실, 좀 의료 시설이 조금 열악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괜찮은 겁니까? 예, 모든 게 바라기를 한다 그러면은 얼마를 준비해도 늘 모자란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보통 세계 잼버리라면서 좀 다 천막으로 의료 시설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저희는 전라북도의 지원으로 기존 퍼머넌트 기존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 병원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중앙병원은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저희가 나눠서 생활하는 캠프 생활을 하는 부분에는 천막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에 그 부분의 시설이 조금 부족했다는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상보다 조금 많은 환자가 발생되고 있을 우려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군의료 시설들이 추가 투입이 되면서 병상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하고 온열 질환 환자는 다 아시겠지만 쓰러졌다가 서늘한 곳에서 자가치료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원한 곳을 만들어준다면 그게 바로 지금 있는 병상으로도 대체될 수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자신 있게 이 일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자, 조직위 차원에서 일부 프로그램 줄이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날씨가 계속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노출이 돼가지고
격한 운동을 해야 되는 네. 몸을 심하게 쓰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폭염 시간에 맞추거나 또는 하루 종일을 폭염이 예상되는 날은 시행을 안 하고 있지만 네. 그 나머지 프로그램들이 충분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네. 대체 프로그램에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특히 저희들이 14개 전라북도 시군하고 연계하는 프로그램들은 거의 대부분이 시설 내에서 하거나 외부에 있어도 그늘에서 하고 그다음에 에어컨이 되는 버스를 타고 가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예. 아이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오히려 그런 쪽에 가서 과연 전 세계 청소년들이 얼마나 즐기고 있고 한국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는 것도 또 다른 시각의 잼버리에 대한 조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한편 소방청에서 환자들 구조를 위해서 공연 중단해달라 했는데 조직위에서 20분간 요청을 좀 뭉갰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이거? 저희는 좋은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예. 스카우트들이 세 번째 1926년에 세계 잼버리를 할 때 예. 그 당시 스카우트를 처음 만드신 베이든 포웰경이 등장했을 때 예. 스카우트들이 가까이 가려고 쫙 전체가 몰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스카우트 사인을 한번 하면서 그대로 멈추고 내부가 정리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43,000명이 참석을 해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 개영식, 대형식 제일 큰 게 이제 K-팝 콘서트도 있습니다. 그렇죠. 8월 6일 날 K-팝 콘서트를 하는데 네. 스카우트들끼리는 질서정연하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생긴 사태도 제가 그 자리에 있었고 바로 재난상황실에 저희가 286대의 CCTV를 가동하고 있는데요. 네. 종합상황실로 바로 이동을 해서 제가 현장을 지휘를 했었는데 그때 발생되는 환자에 대해서 조용히 밖으로 온열질환 환자는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주저앉는 정도의 상태이기 때문에 네. 바로 빼내서 처치를 하고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실제로는 저희들이 땅 위에서 그대로 관람을 하기 때문에 대원들 중에 누워서 보는 대원들도 있고 이런데 그거를 누워서 보는 대원들을 쓰러졌다고 판단을 한 거죠. 판단 잘못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때 소방본부에서 발령한 건 소방본부 경계 2호 발생, 다수의 사상자 발생 이랬습니다. 실제 결과는 그런 건 아니었다. 28명이 병원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앰뷸런스가 총 60대가 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아주 많은 앰뷸런스들이 현장에 즉각 출동을 했죠. 정말 고마운 일이고 소방본부로서는 과거에 우리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신 거라고 보는데 스카우트들은 질서 유지 면에서 남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끝나면서도 전혀 문제없이 끝났고 다만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20분 지연한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즉각 중단을 하면은요 더 혼란이 옵니다. 혼란을 막기 위해서 혼란을 막기 위해서 서서히 프로그램을 줄여가면서 대체 엔딩을 넣어가지고 끝낸 거죠. 그래서 한화기업 같은 데서 사실 불꽃 축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했는데 약 15분간 불꽃 축제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다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계획대로 잘 끝날 수 있는 상황을 소방본부가 정말 잘 도와주신 거죠. 저는 원망도 없고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8년간 세계 잼버리 활동을 하셨잖아요, 야영장님. 총 57년 활동한 중에 세계 잼버리에 7번째 지금 참석을 하니까 28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극한의 날씨도 체험을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극한의 날씨도 체험을 했고 폭염의 날씨를 기억한다면 2015년에 일본 야마구치에서 열린 세계 잼버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매립 지역에서 잼버리를 개최를 했고 거기는 반 정도는 주차장으로서 포장까지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은 복사열이 아주 심했고 실제로 느끼는 온도들이 38도, 40도까지 올라가서 우리보다는 아주 심했죠. 저 자신도 거기서 물론 텐트에서 생활을 하면서 제가 경험을 했었고요. 거기보다 여기는 새만금 지역은 아침 저녁으로 바다와 육지와의 온도 차이에서
늘 서늘한 바람이 불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날씨에서는 햇볕 밑으로 들어가지 않는 그늘에 있으면 서늘하게 느껴지고 예. 그다음에 특히 밤에 잘 때는 바람까지 불어주기 때문에 텐트를 치고 모기장만 활짝 열어놓은 상태에서는 쾌적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지역에 대한 문제 지적이 좀 있는데요. 습하고 그늘이 없어서 그 부분 과거에 지역의 의원이 지적을 했다고 하긴 하거든요. 새만금 예. 지역요. 잼버리로 예. 적합하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자, 여태까지 세계 잼버리를 하거나 네. 5만 명이 머무는 도시를 텐트로 구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텐트들은 그늘이 없는 곳에 우선 치게 되는데 네. 우리는 그늘막을 만들어 갑니다. 이번에 우리 같은 경우에도 10km에 달하는 그늘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네. 실제로 수세미나 칡이나 이런 걸 키워가지고 그늘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걸어다니게 하고 있고 실제로 활동하는 부분에는 그늘막을 계속 조성을 하는데 이번에 좀 많은 부분을 좀 더 추가를 할 겁니다. 예. 특히 그리고 화장실, 샤워장 이런 데도 에어컨이 다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선 조치를 하는 거는 활동하고 있는 옆에다가 대한적 십자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버스를 배치를 하고 군 버스도 이번에 오늘 30대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네. 그 버스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는데 그늘이 없는 데는 예. 에어컨에 들어가서 서로 대기하는 시간에 서로 교대해 가면서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주 폭염의 하에서 신체적인 활동을 하는 부분은 뭐 중단을 하거나 쉬었다가 하거나 이런 쪽으로 대체를 하고 있고 네. 정말 즐겁게 활동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예. 온열질환자 쓰러졌다 이러니까 뭐 대단한 거로 아시는데 약간 더위에서 잠깐 정신을 잃고 그러다가 그늘에서 아니면은 에어컨이 있는 데서 그대로 바로 회복을 하고 예, 알겠습니다. 3시간 5시간 후에 그대로 즐겁게 다시 가정활동에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예. 이거는 조금 어떤 한쪽의 시각을 가지고 포커스를 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정말 즐겁게 잘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에서 43,000 청소년 모였으니까요. 또 앞으로 일주일 이상 행사가 남았는데 뭐 걱정하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한 말씀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물론 걱정해 주시는 정부에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같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걱정들을 해 주시니까 우리 주간 부서인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나 지금 현재 전라북도 지사 김윤덕 조직위원장,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또 어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께서 예. 직접 오셔서 현장의 한쪽 구석구석까지 네. 대원들과 직접 같이 만나고 모든 부분을 점검해서 거기에 대한 25가지의 특단의 대책을 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뭐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예. 말씀드린 대로 5만 명 도시를 하나 만들었다가 10일 만에 다시 5만 명 도시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산상으로 부족한 점이 좀 있었죠. 예. 뭐 정리 좀 해주십시오. 있는 대로 예. 돈을 쓸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 정부에서 과감하게 지원을 해 주셔서 모든 면에서 확실한 개선이 될 거고 네. 저희들 참가자들은 지금 잼버리 준비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잼버리를 즐기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활발한 활동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항복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야영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관계자 측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자, 건강 문제 그래도 뭐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 관련해서 대전 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와 관련해서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방금 우리 야영장님 인터뷰 약간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자, 온열 질환 뭐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잠깐 좀 누워 있을 뿐이다. 뭐 그런 부분은 좀 의학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온열 질환이라는 게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온열 질환은 내 몸에서 체온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오작동 해가지고 체온을 잘 조절하지 못하게 돼서 생기는 병이잖아요. 네. 그래서 일사병과 열사병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네. 일사병은 심부 체온이 40도까지 올라가지 않은
아직 완전히 올라가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중추신경계, 즉 뇌까지는 아직 이상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이때까지는 뭐 사망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수분과 염분이 부족해져서 주로 어지럽다, 두통, 구역질 뭐 이런 정도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이럴 때는 수분과 염분을 보충해주면 금방 회복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심부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가는 즉 그렇게 되면 이제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40도가 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엔자임, 효소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 엔자임, 효소라는 것들이 다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는데 40도를 넘으면 이게 단백질이 변성이 옵니다. 아하. 그러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모든 장기가 다 올 스탑하는 거예요. 모든 장기의 기능이 떨어지고 심장도, 뇌도, 뭐 콩팥도, 간도 다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망하게 되거든요. 사망이요? 그럼요. 그래서 치사율을 연구한 그 논문들, 각 연구한 연구자들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이 열사병의 치사율을 25%에서부터 80%까지 이렇게 아주 광범위하게 보고하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열사병으로 갔을 때는 아주 치사율도 높고 심각한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뭐 이제 이 정도면 좀 괜찮다 이래가지고 다시 활동하고 이런 거 본인 스스로 다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일사병일 때는 판단이 가능하죠. 아하. 그런데 이 심부 체온이라는 게 올라가는 게 어느 순간이 되면 그때부터는 자꾸 모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 갑자기 의식을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가 이 정도면 뭐 계속 해도 되겠지 이렇게 방심했다가 쓰러지면 이제 그 다음에는 누구도 볼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 일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쓰러지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사람이 어느 상황인지를 의식이 있는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고 의식이 있으면 뭐 빨리빨리 뭐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만 혼자 있었다, 혼자 떨어져 있었다, 뭐 어디 잘 안 보이는 곳에 있었다 이런 경우에는 찾아내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증상만 가지고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고 대부분이 초기 증상으로 어지럽다, 구역질이 난다, 뭐 이런 느낌이 들 때, 내가 이 열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거죠. 어지럽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 말이죠. 그 이후로는 아예 활동을 중단하고 무조건 쉬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시원한 곳으로 가서 시원한 음료와 염분을 보충하고 그리고 몸을 편안하게 한 다음에 체온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죠. 자, 지금 새만금에 열리고 있는 잼버리 대회 일단 프로그램은 실내 프로그램 위주로 돌렸다고 하는데 또 앞서 소방당국 행사 중단 요청까지 있었습니다. 원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가장 문제가 이 체온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데요. 그 지금 야영지가 그 바로 직전까지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물 빠짐이 좋지 않은 뻘 지역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분도 많고 그다음에 온도가 계속 높아진 상태여서 온도와 습도가 다 높은 상태예요. 이 습도가 높다는 게 큰 문제가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몸의 온도를 조절할 때는 피부에서 땀이 기화되면서 체온이 떨어지게 되는 건데 수분이 높으면 기화가 잘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더운 곳, 즉 더위와 습도가 높은 곳에서는 체온 조절에 더 큰 문제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수분을 없애주는 그런 에어컨 같은 시설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이 야영장에는 그런 시설이 굉장히 적잖아요. 잘 돼 있지도 않고 그러다 보고 또 그 야영지의 그 텐트도 작은 텐트가 대부분이고 이 텐트 안에는 온도가 거의 뭐 한 40도에 육박할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생활을 한다든지 이 야외 활동을 한다든지 하면 이 온도 습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쉽지 않게 이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경우 체감 온도가 40도에 육박했다고 하고요. 팔레트 위에 텐트 치고 천막 4호장까지 뭐 이렇게 했다 보니까 오히려 환자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텐트나 이런 것들이 크고 높으면 그러면 사실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조금 쾌적해질 수가 있는데 작고 낮으니까
습도와 온도가 더 높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뭐 군대에서 사실 많이 사용하는 25인승이나 30인용 같은 큰 텐트들, 막사를 짓는 텐트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로 조금 이렇게 좀 크게 지어서 좀 사람들을 그런 쪽으로 지금 거기 모인 그 사람이 43,000명이나 되는데 네. 이 사람들이 완전히 무방비로 햇볕과 온도와 습도에 노출되지 않도록 좀 그런 방법을 좀 찾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거기에다가 지금 시설들이 수도시설, 덩쿨 터널 이런 것밖에 없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 물이라든지 이런 공급을 아주 굉장히 잘해줘야 되고 샤워시설도 많이 늘려서 네. 덥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는 찬물로 샤워를 해서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좀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온열질환 얘기를 좀 했는데 기본적으로 온열질환 증세는 어지럽고 구토가 난다. 이게 네. 온열질환 증세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초기 증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선 이제 체온이 자꾸 올라가서 예. 우리 몸의 체온이 36.5도, 심부 체온이 36도에서 36.5도 정도 되는데 이게 40도 가까이 올라가게 되면 이 중추신경계까지 문제는 안 오지만 우리 몸의 수분과 염분이 많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땀으로 네.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 몸의 이제 신체가 쇠약해진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면서 어지럽고 머리가 아프고 구역질이 나고 이런 증상이 생기게 돼요. 예. 이때는 이제 빨리 회복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일사병에 들어가는 것이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뭐 열발진 이런 것들이 이제 쭉 포함이 되는 것이고 네. 40도를 넘어가면 신부 우리 40도. 몸 안쪽의 온도가 40도를 넘어가면 예. 이제 우리가 열사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사병에서 열사병으로 바뀌는 거네요. 예. 그렇죠. 이때는 열사병이 되면 온도 조절 장치가 완전히 고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40도가 넘어도 땀도 나지 않고 더 이상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고장났기 때문에 더 조절을 안 됩니다. 그래서 40도 이상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효소들의 변성이 오고 이러면서 각종 기관들이 다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사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사병과 열사병은 거의 같은 질환인데 초기냐 조금 말기로 갔느냐 이런 정도의 차이를 본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열사병으로 가기 전에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 해결 방안으로 뭐 물을 많이 마시고 시원한 물 아니면 선풍기나 에어컨 여기에 네. 좀 체온이 낮아지게 만들면 가능한 건가요? 일단 일사병, 네. 지금 아직 신부 체온이 40도가 되기 전에는 온도를 낮춰주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옷을 좀 헐렁하게 입게 하고 그늘이 진 곳으로 시원하게 만들고 에어컨을 틀고 그다음에 수분만 보충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수분을 계속 많이 보충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이 수분만 들어가지 염분이 떨어지면서 예. 이 삼투압에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되면 뇌로 물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뇌 부종이 생기게 되고 예. 이 뇌 부종은 숨골을 눌러서 숨을 못 쉬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사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물만 보충하는 것보다는 염분이 포함된 것들을 같이 보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는. 이온 음료나 뭐 아이스 커피 같은 시원한 카페인 음료는 어떻습니까? 이온 음료는 큰 도움이 돼요. 그 안에는 나트륨 같은 이런 이제 염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네. 거기에 또 이 당분도 들어있어서 도움이 되는데 카페인은 처음 먹을 때는 시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소변으로 물을 많이 나가게 하거든요. 네. 이미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카페인을 먹어서 수분을 더 나가게 하면 사실은 그렇게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네. 이런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료보다는 염분과 당분이 들어있는 음료 그걸 시원하게 해서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한여름에 또 온도가 지금 높지 않습니까? 네네. 일사병에서 열사병으로 가는 거 좀 두려운데 마지막으로 이 건강하게 좀 여름 나기 위해서 중요한 팁 우리 교수님만의 팁 하나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팁이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고온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시원하게 있어라 이 말입니까? 그렇죠. 이게 외부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예. 이렇게 장시간 작업을 할 때에는 수분과 염분을 보충할 수 있는 것들을 항상 들고 다니셔야 되고 그다음에 한 50분 정도 작업을 했으면 10분 정도는 시원한 곳에 가서 체온을 떨어뜨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 이런
장소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있어야 하는 거고요. 아하. 또 하나는 외부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2인 1조로 일을 하셔야 돼요. 아하. 한 사람이 의식을 잃고 쓰러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이때는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야 이걸 알아챌 수가 있지. 혼자서 작업하면 이 사람이 쓰러졌는지 안 쓰러졌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같이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외부 작업 특히 고온 환경에 노출될 때는 반드시 2인 1조로 만약에 들판에 나가서 뭐 농사일을 하시는 분들도 두 분이 같이 나가셔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의 문제가 생기면 같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2인 1조로 좀 하셔야 되고 네. 어지럽다, 부역감이 생겼다, 너무 피로하다 이런 느낌이 들 때는 바로 일을 중단하시고 시원한 곳으로 좀 빨리 가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오한진 대전 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